자, 그러면 이제 요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2시간에 거쳐서 이 보상 반도체 1과 2 이렇게 나누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보상 반도체는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보상 반도체에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을 잘 이해를 하면 반도체의 물성이라든가 특징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중복 설명을 할 거고 또 어느 순간에 이제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보상 반도체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가지고 반도체의 특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전하중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 전자농도 구하는 식을 한번 유도해 볼 것입니다. 그 식을 꼭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보상 반도체를 설명하기 전에 이 반도체의 몇 가지 법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반도체에 적용되는 법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략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우리 요 두 가지, 파울리 베타 원리하고 전자의 에너지의 양자화, 이거는 우리 앞에 시간에서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법칙들은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은 이러한 법칙을 만족하면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이유, 예를 들어서 전자의 에너지는 왜 양자화돼야 합니까? 라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잘 몰라요. 왜 전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양자화되지 않으면 사실 물질도 존재할 수 없고 우리도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어쨌든 자연은 이러한 법칙을 만족하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제 전하중성의 법칙인데, 이것도 근본적인 이유는 명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이론들은 있습니다. 이 자연은 항상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흘러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게 제일 스테이블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안정한 상태를 자꾸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자꾸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그러죠. 물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하중성이 될 때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하중성 법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나 원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미 실험적으로 다 증명이 됐고 자연의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우리 자연은 이 법칙을 만족하면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how 이런 거는 이렇게 많이 찾아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른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전하중성이라는 것은 전하가 없다는 게 아니죠. 양전하와 음전하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평형 상태건 비평형 상태건 이 전하중성의 법칙을 만족하면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배우는 동안에 이 전하중성의 법칙을 꼭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4장에서도 또 한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상 반도체가 무엇이냐? 뭘 보상시킨다는 거죠? 영어로는 compensa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모스펫을 제가 그려놨는데요. 이거 앞에서도 한번 보여줬죠? 2차원 모스펫이 그려졌고 이번에는 이제 3차원으로 그렸습니다. 대략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우리가 배울 궁극적인 전자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기판은 P타입 실리콘 웨이퍼죠. 이 위에다가 이렇게 N타입 실리콘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온 주입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N타입을 제작을 하는데요. 이 P타입에는 이미 억셉터 불순물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N타입을 만들려면 그 P타입
불순물들을 전부 다 보상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도너를 더 많이 도핑을 해야지 N타입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 보상 반도체를 제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P형 영역을 이온 주입법으로 보상시켜서 N형 영역으로 만든다. 이것을 N형 보상 반도체를 제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보상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하중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전자 농도를 구하는 식을 유도해낼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했지만 이렇게 박스로 친 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공식, 파란색 글씨로 쓴 이 공식은 꼭 머릿속에 넣어야 될 공식들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양전하고 음전하의 개수가 이제 완벽히 동일한 경우 이제 전하중성이라 그러고, 또는 무시할 만큼 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전하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이거 원자가 있는데요. 원자는 뭐 10에 한 22승계 정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뭐 음전하가 10에 5승계 정도 더 들어있다. 그러면 10에 22승계하고 10에 5승계니까 뭐 무시할 만큼 되게 작죠. 뭐 그런 경우도 뭐 전하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는 양전하하고 음전하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음의 전하하고 양의 전하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꼴 하면 이게 개수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음전하에는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억셉터 이온들, 그 다음에 양전하에는 양공과 도너 이온. 자,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NA는 뭡니까? 총 억셉터 농도에서 마이너스 PA라는 것은 뭐죠? 억셉터 준위에 남아있는 양공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 억셉터 준위를 떠난 양공의 농도를 알 수 있죠. 그 말은 즉 이 억셉터 불순물 중에서 이온화된, 바로 그 이온화된 원자의 농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ND 플러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완전 이온화를 가정한다면 이 억셉터 준위와 도너 준위에 남아있는 양공과 전자는 제로가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전도대로 갔고 가전자대로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평형 상태를 가정해서, 자, N0 곱하기 P0는 NI제곱이죠. 농도 곱의 일정 규칙입니다. 그래서 P0를 N0분의 NI제곱으로 고쳐 쓰고 우변 다 남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N0를 곱해주면 N0의 2차항, 1차항, 상수항,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 이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됩니다. 음수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농도의 마이너스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진성 캐리어 농도는 항상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항을 버리고 플러스 항만 취한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P0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N0 대신에 P0분의 NI제곱. 그래서 똑같이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N0는 보면 2분의 ND-NA. 그리고 이 루트항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똑같죠. 뭐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진성 캐리어 농도 P0는 NA-ND. 자, 이 NI라는 것은 뭐 실리콘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300K에서 진성 캐리어 농도는 1.5 곱하기 10의 10승이죠. 그래서 이 식이 갖는 의미를 보면 이 식을 유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가정을 했죠. 전하 중성을 만족한다. 그 다음에 열평형 상태다. 그래서 농도곱의 일정 규칙을 적용했죠.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이 NI가 1.5 곱하기 10의 10승 고정을 해놓고 ND하고 NA를 바꿨을 때 전자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양공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의미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보면 이게 선형 함수가 아니에요. 비선형 함수죠. 여기 제곱, 제곱, 플러스. 이건 비선형 함수입니다. 그래서 선형적인 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자, ND-NA가 NI보다 월등히 크다 그러면 N0는 이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제곱하면 이 차이가 더 커지죠. 그래서 이걸 무시하면 그냥 ND-NA 그리고 ND가 만약에 NA보다 훨씬 크다 그러면 역시 N0는 그냥 ND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 식을 보면 N0는 ND-NA죠. 이게 선형 함수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ND와 NA의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 합, 선형적으로 결합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공의 농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ND가 아주 크면 그냥 N0는 ND가 된다. 완전 이온화가 되면 N0는 ND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고 매우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의 원리,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N형 실리콘 반도체가 상온에 놓여 있습니다. 도너 불순물은 포스포러스이며 상온에서 완전 이온화를 가정하고 전자와 양공의 농도를 각각 구해보아라. 첫 번째 문제는 도너만 도핑을 했는데 10의 16승, 꽤 많이 도핑을 했고, 두 번째 문제는 진성 캐리어 농도와 비슷한 차수로 3 곱하기 10의 10승 이렇게 도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이거를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전하중성의 법칙으로부터 유도된 전자농도 구하는 공식, 여기에서 NI 제곱하고 ND-NA 제곱의 차수는 12차수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거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ND-NA, NA 도핑 안 했기 때문에 10의 16승, 전자농도가 10의 16승입니다. 그러면 양공의 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농도곱의 일정 규칙으로부터 2.25 곱하기 10의 4승. 자, 이게 답입니다. 끝.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잘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요.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도체의 원리를 잘 이해함으로써 더 깊게 반도체를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진성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진성반도체란 불순물을 도핑하지 않고 순수한 반도체로 전자와 양구의 농도가 자연적으로 동일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반도체다.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 상온에서 진성 캐리어 농도가 1.5 곱하기 10의 10승이죠. 그래서 전자 농도도 1.5 곱하기 10의 10승, 양공의 농도도 1.5 곱하기 10의 10승, 이것이 300K에서 계속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되고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되고 이러한 프로세스가 무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핑을 합니다. 도핑을 하면 외인성 반도체가 되죠. 그래서 외인성 반도체가 되면 진성 반도체의 의미가 희석이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외인성 반도체가 되면 진성 캐리어 농도가 크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진성 캐리어 농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진성 반도체의 의미가 희석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소가 되나 한번 볼까요? 자, 10의 16승을 도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진성 양공의 농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N0는 ND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의 16승이 됩니다. 진성 캐리어 농도 제곱하고 ND의 비율이죠. 이게 2.25 곱하기 10의 4승이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의미는 진성 양공의 농도가 2.25 곱하기 10의 4승이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진성 전자도 2.25 곱하기 10의 4승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핑을 하면 이렇게 진성 캐리어 농도가 감소하면서 연력학적
평형을 맞추는 겁니다. 도핑을 하지 않으면 이게 10의 10승이었죠. 그게 바로 연료각적 평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도핑을 하게 되면 진생큐리의 농도가 이렇게 감소하면서 연료각적 평형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 의미는 300K에서 진성전자가 10의 4승만큼 생성이 되고 진성양광도 10의 4승만큼 생성이 되고, 그래서 300K에서 10의 4승만큼 생성이 되고 10의 4승만큼 감소가 되고 생성이 되고 감소가 되고 생성이 되고 감소가 되고, 이 프로세스가 무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를 했죠? 그럼 우리 이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너 불순물을 도핑하면 전도대 밑에 0.045 일렉트론 볼트 부근에 이렇게 도너 준위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도너 원자들은 상온에서 완전 이온화가 되겠죠? 그래서 전도대로 대부분 전자들을 이렇게 엘리베이션 시킵니다. 이 전자들이 바로 전도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도전자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뭐 이게 도노전자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전도에 기여하기 때문에 일단 전도전자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도노전자들은 또 억셉터 양공을 소멸시킵니다. 진성 양공이죠. 그래서 진성 양공의 농도를 이만큼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연력학적 평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전도전자로도 보내고 진성 양공을 소멸시키는데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0의 4승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성전자도 10의 4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것이 무한 반복이 일어나고 그때 진성전자는 요만큼, 진성양공도 요만큼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대의 전자 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진성전자하고 여기 전도전자, 즉 이게 도너전자가 되겠죠? NT가 됩니다. 요 합이 바로 N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여기 10의 4승이죠? 이거 10의 6승입니다. 합하면 10의 6승이 될 겁니다. 왜? 10의 4승하고 10의 6승, 이 차이가 너무 크죠? 그냥 10의 6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10의 6승이 나온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 프로세스 A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프로세스 A. 자, 이 도너 준위에 머무르고 있는 전자가 진성 양공을 소멸시킨 겁니다. 그래서 10의 4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전자가, 이 도너 전자 중에서 얼마만큼의 전자가 이 재결합에 참여를 했을까요? 이 진성 양공을 소멸하는데 참여를 했을까요? 즉 1.5 곱하기 10의 10승이었는데 이거를 2.25 곱하기 10의 4승만큼 감소시킨 거죠. 자, 이때 관여한 전자의 농도는 간단히 구할 수 있죠. 자, 바로 1.5 곱하기 10의 10승에서 2.25 곱하기 10의 4승을 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4 9999 775 곱하기 10의 10승의 전자가 진성 양공을 소멸시키는데 관여한 겁니다. 요만큼의 농도는 바로 도너 전자 농도에서 요만큼 빌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 총 전자 농도는 요거 더하기 요거 해서 10의 16승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진성 전자 농도가 1.5 곱하기 10의 10승이죠. 그런데 이렇게 도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성전자, 진성양공 농도가 바뀌겠죠. 그런데 그 바뀌었을 때 참여한 전자 농도가 요만큼이라 그랬죠.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빼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요만큼 빌려온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요거 빼면 요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대로 나오고 10의 16승. 그래서 10의 16승. 보십시오. 전하중성의 법칙으로 또 구한 값. 요거 16승이죠. 그 다음에 진성 전자 농도와 전도 전자 농도를 합한 거 10의 16승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구한 거
10의 16승 다 같습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의 특징이자 원리를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이해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또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 문제를 잘 풀어야 되니까 그냥 이 식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 전하 중성의 조건을 만족하는가 한번 검증을 해볼까요? 당연히 만족하겠죠. 전하 중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전하 중성의 조건은 이렇게 되죠. 그럼 N0는 뭡니까? 전도전자 플러스 진성전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억셉터 0이죠. P0는 뭡니까? 앞에서 구한 2.25 곱하기 10의 4승이죠. ND는 10의 16승이죠. 어떻습니까? 음전화, 양전화 개수 완전히 동일하죠. 이거 다 없어집니다. 그죠? 딱 0입니다. 전화 중성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도너 농도와 진성 캐리어 농도 차가 매우 큰 경우에는 전도대의 전자 농도는 그대로 ND-NA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양궁의 농도는 전하중성의 법칙에서 유도된 P0식을 사용하지 않고 농도급의 일정 규칙을 사용하여 소수 캐리어 농도를 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이 식에서 ND-NA로 구했죠? 이거 무시할 수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P0를 구할 때는 이 식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P0가 지금 소수 캐리어죠. 소수 캐리어는 10의 4승이죠. 근데 이거 차수가 여기 16승이고 여기 32승, 여기 20승입니다. 이걸 계산해가지고 10의 4승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 식을 사용하지 말고 바로 이 식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 캐리어를 구했으면 소수 캐리어는 이 식으로 푸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 식을 사용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수 캐리어와 양공일 때는 이 식을 풀고요. 그 다음에 N0는 P0분의 NI제곱이다. 이 식을 또 이용하면 됩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 가지 공식. 뭐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전하중성의 법칙으로부터 유도된 전자농도 구하는 공식 10의 16승이 나왔죠. 그 다음에 N0를 또 이렇게도 구했었죠. 진성전자농도, 즉 도핑 후에 진성전자농도가 됐었죠. 그래서 2.25 곱하기 10의 4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너농도 10의 16승. 이 합이 바로 전자농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10의 16승.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구했죠. 도핑 전에 진성전자농도. 그렇죠? 그 다음에 합하기 도너농도. 빼기 진성양공과 재결합하는데 참여한 전자, 즉 재결합에 관여한 전자 농도가 되겠죠. 여기에서 요걸 뺀다는 겁니다. 앞에서 요거 구했죠. 그래서 이렇게 빼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방식으로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방식으로 풀어도 좋고 이 방식으로 풀어도 좋고 다 전하중성의 조건과 그 다음에 연력학적 평형상태 이거를 다 만족하는 식입니다.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식만큼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의 원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금 틀립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앞에 문제하고 조금 다르겠죠. 왜냐면 3 곱하기 10의 10승을 도핑했으니까 이제 진성 캐리어 농도하고 차수가 똑같죠. 자, 그럼 이거 이제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부 다 대입하고 정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N0는 3.61 곱하기 10의 10승이 나온다.
이거 보면은 ND하고 N0가 틀리죠. ND는 3 곱하기 10에 10승을 도핑했는데 N0는 이만큼이 조금 증가했죠. 그게 바로 이 진성 캐리어 농도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왜? 비슷한 차수로 도핑을 했기 때문에 진성 캐리어 농도가 이제는 무시 못한다는 거죠. 더해진 겁니다. 그 앞에서는 10에 16승을 도핑했기 때문에 이걸 무시했기 때문에 그냥 도핑 농도가 N0로 된다 그랬죠. 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진성 전자 농도, 진성 양공 농도는 이걸 베이스로 해서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진성 전자 농도이자 진성 양공의 농도, 즉 진성 캐리어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바뀌었죠? 1.5 곱하기 10의 10승에서. 근데 얼마 크게 안 바뀌었죠? 왜? 도핑을 적게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밴드 다이어그램을 놓고 한번 동일하게 앞에 하고 똑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너전자가 전도대로 요기되면서 전도전자를 형성하죠. 그리고 이렇게 도핑한 순간 이제 열평형 상태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 진성전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요만큼 줄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300K에서 진성전자가 요만큼 형성이 되고 진성양공도 요만큼 형성이 되고 생성되고 소멸되고 생성되고 소멸되고 이거를 무한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진성양공을 소멸시킨 전자는 이 도너 준위에 있는 전자들이겠죠. 그러면 이 관여한 전자 재결합수, 그러니까 이 진성양공을 소멸시키는데 죽이는데 관여한 전자 개수 구할 수 있죠? 우리 앞에서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했죠? 예. 그래서 8.786 곱하기 10의 9승계입니다. 즉, 요 프로세스 A가 즉 요만큼의 전자가 관여해서 진성양공 농도를 1.5 곱하기 10의 10승에서 6.214 곱하기 10의 9승으로 감소시켰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N0 구할 때 요식 기억이 나죠? 자, 요거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면 도핑 전에 진성 전자 농도 1.5 곱하기 10의 10승, 그 다음에 도너 농도 3 곱하기 10의 10승, 그리고 재결합에 참여한 전자 농도는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면 이렇게 됩니다. 더하면 3.621 곱하기 10의 10승 동일하죠? 자,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전자 농도는 진성 전자 농도와 도너 농도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도너 농도는 3 곱하기 10의 10승이죠? 이걸 베이스로 해서 우리 진성 전자 농도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죠? 요런 식을 이용한 겁니다. 요게 3 곱하기 10의 10승이고 요거는 2.25 곱하기 10의 20승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합하면 3.75 곱하기 10의 10승. 근데 다르죠? 이거랑 다릅니다. 그러면 전하중성의 조건을 만족하나 볼까요? 자, 전하중성의 조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Na0, 그 다음에 P0는 요거죠? 그리고 도너 농도 3 곱하기 10의 10승. 전하중성의 조건도 완벽히 만족합니다. 근데 값이 다르죠? 이거는 잘못된 계산입니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자, 도너 농도하고 진성 캐리어가 농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 합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농도가 컸기 때문에 이걸 무시해서 선형함수를 그냥 표현했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합해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621 곱하기 10의 10승 이거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애초에 설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성전자 농도와 도너 농도의 합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구한 진성전자 농도 요거를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0의 10승에다가 우리 진성전자 농도 요거 그러니까 도핑 후의 진성전자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핑이라는 것은
이 도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N제로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621 곱하기 10의 10승. 앞에서는 이게 워낙 컸기 때문에 이걸 그냥 베이스로 해서 이 진성 전자 농도를 구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게 워낙 컸기 때문에 이거 무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를 이제 이 그 문제가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성 캐리어 농도가 전자 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엇비슷하면. 그래서 그때는 진성 캐리어를 고려해야 된다. 또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잘 모를 때는 그냥 이 식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이해를 해봄으로써 우리 반도체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어떤 원리로 동작이 되는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3 곱하기 10의 10승을 도핑했죠. 자, 이게 완전 이온화가 되니까 그냥 N0가 ND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만으로는 맞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앞에 전하중성의 그 법칙이라는 것은 뭡니까? 진성 캐리어 농도를 고정해 놓고 이 ND하고 NI를 바꿨을 때 N0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구하는 건데 그냥 여기선 멋대로 그냥 N0가 ND가 된다 이렇게 그냥 자기가 결정한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자 요만큼이 완전 이온화 되니까 그냥 N0가 3 곱하기 10의 10승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이것도 어떤 맹점이 있냐면 진성 캐리어 농도를 고려 안 한 거예요, 이것도. 왜냐면 이렇게 농도가 낮으면 이 진성 캐리어 농도가 여기에 더해지면 이게 변하죠. 이게 크면 더해도 안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비슷하면 변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성 캐리어 농도를 이것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하정성의 조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죠? 0이죠? 요거는 요거죠? 전하정성을 만족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푸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반도체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꼭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진성 캐리어 농도를 고려한 값 이걸 여기다 더해줘야 돼요. 그 값이라는 것은 바로 요 차예요. 요 전하중성의 조건에서 두 번째 항 있죠? 요거에 차를 여기다 더해줘야 돼요. 실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돼요. 1.5 곱하기 10의 10승이죠? 3 곱하기 10의 10승. 요만큼을 여기다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랑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정확히 구해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 반복 설명이지만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라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뭐 이해하신 분들은 이거 들을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자, 진성양궁과 재결합하는 데 사용한 전자가 이만큼이죠. 그리고 우리 전하중성의 법칙에서 이렇게 구했어요. 전자 농도를. 근데 요만큼 썼으니까 이걸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는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이러한 생각은. 이것도 전하중성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를 계산할 때 이거 유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 기억나죠? 전하중성의 법칙과 열평형 상태, 열적 평형 상태, N0, P0는 NI 제곱이다. 그걸 고려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다 반영한 거예요. 이 식은. 근데 여기서 이걸 또 빼면 어떻게 돼요? 열적 평형도 안 맞고 전하중성도 안 맞게 돼요. 이걸 또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중복 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만든 식이니까 그냥 이것만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도핑 농도가 진성 캐리어 농도와 비슷한 경우는 진성 캐리어를 반드시 고려해라, 이거를. 그래서 그냥 이 식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이게 보상반도체는 쉬운 내용인데 한 번쯤 여러분들 이런 거를 음미해 보라는 거예요. 반도체가 캐리어들이 어떤 식으로 재분포를 하고 도핑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진성 캐리어 특성이 희박해지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한번 여기서 깊이 있게 한번 고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서 이런 거 고찰할 이제 그 기회가 없어요. 이제 디바이스에 들어가면 이런 걸 다 베이스로 해서 이제 막 물리 현상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복잡한 도너하고 억셉터 준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 전화동성의 조건식을 이용하면 간단히 풀려요. 그런데 한번 고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상반도체 1편은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